안녕하세요. 주식공부입니다. 오늘은 실전 주식투자 공부 1편 세계 최고에게 배우십시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제 구독자님께서 주식 공부하려고 합니다만 공부 방법을 모르겠으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런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은 이제 부동산 쪽으로 부동산 공부를 많이 해서 부동산 영상을 많이 올리는데요. 처음 제가 유튜브를 만들게 된 계기가 제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처음에 너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다른 사람은 그 고생을 좀 적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만들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식 공부하려고 하는데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답답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전 주식 투자 공부 1편으로 세계 최고에게 배우십시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분은 앙드레 코스탈론입니다. 저의 첫 번째 사부님입니다. 저는 이분을 뵐 때마다 가슴이 뭉클함이 느껴집니다. 이분을 만나지 못했으면 저는 지금 한강에 들어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분의 3권짜리 죽기 전에 쓴 3권짜리 책을 읽고부터 그 다음부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책만 3권 딱 읽었을 뿐인데 3년 동안 계속 한 달도 아니고 2달도 아니고 3년 동안 계속 까먹기만 하다가 선을 딱 그은 것처럼 책을 다 읽자마자 누구 도움도 안 받고 내 맘대로 했는데 수익이 조금씩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지금은 이때보다 수익이 훨씬 많아졌는데도 이때가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고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저의 사부님 앙드레 코스탈로님만 보면 가슴이 뭉클함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처음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 보면은 대부분이 증권 방송을 많이 보고 시작을 합니다. 증권 방송에서 전문가들이 나와서 돈 가치가 자꾸 떨어지고 은행에 넣어봐야 은행이자가 물가 상승률을 못 따라가서 자꾸 은행의 이자를 받더라도 돈 가치가 자꾸 떨어져서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재테크를 하십시오. 주식 투자를 하십시오. 막 이렇게 자꾸 권유를 해요. 증권 방송에서. 그래서 보통 투자자분들 보면은 책을 읽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증권 방송, 유튜브, 뭐 이런 거, 신문 이런 거 보고 투자를 시작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증권 방송을 이렇게 보면은 여러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전문가들이 있는데 이 상승장에서도 주식시장 종합지수가 상승장에서도 막 매일 추천을 해요. 그리고 폭락하고 있는데도 계속 떨어지는데도 막 매일 추천주를 줘요. 이거 증권 방송을 보다 보면 이게 지금 폭락장인지 상승장인지 알 수가 없어요. 맨날 그것도 이렇게 폭락하는데도 상승하는 주식이 있지 않습니까? 종목이 2,000개인데 2,000개에서 상승하는 종목 한 10종목 있다고 쳐요. 그럼 증권 방송에서 이 10종목만 방송해요. 이 떨어진 종목은 아예 얘기도 않고 이 올라가는 10종목만에 대해서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증권 방송 보고 있으면 지금이 폭락장인지 상승장인지 알 수가 없어요. 1년 내내 상승장 같아요. 이 증권 방송만 보면. 그리고 이분이 추천하는 주식이 추천을 했는데 막 올라요. 그러면 이것만 갖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10개 추천했는데 한 종목 이렇게 날아가고 나머지 9종목은 떨어진다고 쳐요. 떨어지는 종목은 얘기 안 합니다. 그래 막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아 이거 여기서 손절하라고 그랬는데 왜 안 했습니까? 이런다니까요. 그러면 이 전문가 말 듣다가 손해봤어요. 그럼 이 전문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전문가 말을 따르죠. 근데 운 좋게 하나 수익이 났어요. 근데 다음부터 또 손해가 나요. 그 평균 합계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이제 이 전문가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전문가 또 이 전문가 안 되죠? 그럼 또 다른 전문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증권방송도 많고 전문가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성적이 안 좋은 전문가는 또 슬그머니 사라져서 다른 증권방송에 몇 달 치다가 또 나옵니다. 이래가지고 이게 한두 끝도 없어요. 이 전문가 이 전문가 이렇게 제껴도 믿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초보일수록 세계 최고 전문가한테 배워야 믿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전문가들 이렇게 보면은 얘기하는 거 보면은 그 얘기하는 속에 이 세계 명인들이 얘기한 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여러 사람이 막 몇 년 동안 얘기한 걸 종합해 보면 그 종합한 얘기가 이 책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은 처음에 보면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주식책을 보면 그러면 앙드레 코스탈로니 책은 초보자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보고 뭔가 깨달음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쉽게 썼어요. 근데 워렌 버핏이 최고의 책이라고 추천하는 현명한 투자자를 보면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면 그냥 그래도 무조건 읽어요. 무조건 읽고 다 읽었으면은 다른 책을 또 읽습니다. 뭐 필립 피셔의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 그래서 워렌 버핏은 첫 번째 스승이 벤자민 그레이엄이고요. 현명한 투자자를 쓴 벤자민 그레이엄. 두 번째 스승이 필립 피셔입니다. 그래서 필립 피셔의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 이거를 읽잖아요. 끝까지 읽으면 또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여기서 이해가 가는 거예요. 또 여기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거 다시 읽으면 또 그게 이해가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왜냐? 이 세계 명인들이 쓴 책은 여기 내용이나 여기 내용이나 그게 그거예요. 약간 표현이 다를 뿐이지. 피터 린치가 쓴 이기는 투자 읽어보잖아요. 이 내용이나 이 내용이나 이 내용이나 이 사람이 쓴 해는 말이 여기서도 되고 여기서도 됩니다. 그러면 보면은 이분들보다 옛날에 먼저 살았던 존 템플턴이 얘기한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쓴 책을 보면은 워렌 버핏은 여태까지 책을 한 권도 안 썼습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이 워렌 버핏을 평가하고 쓰는 책이 많고요. 그 다음에는 워렌 버핏의 주식 투자 콘서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거는 워렌 버핏이 이제 대학교 이런 데서 강의를 좀 해달라고 부탁이 있어서 강의로 갔어요. 그래서 그 강연회장에서 마이크 테스트 이것까지 다 적은 책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옛날 모교나 이런 데 가가지고 강의를 한 내용을 그대로 적어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적어서 펴낸 책이 워렌 버핏의 주식 투자 콘서트라는 책입니다. 이거는 워렌 버핏이 쓰지는 않았지만 워렌 버핏이 한 얘기 그대로 받아 적은 거죠. 이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워렌 버핏의 주주서한이 있습니다. 이거는 몇십 년 동안 워렌 버핏이 주주들한테 보낸 편지를 모아서 책으로 만든 겁니다. 이런 거는 워렌 버핏이 책을 안 썼어도 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왜 세계 최고의 투자자들이 쓴 책이 중요하냐? 이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하고 점심 한 끼 먹는데 몇 년 전에 30억인가 그 워렌 버핏의 과의 점심 식사라는 책을 읽었는데, 워렌 버핏과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서 경매를 신청해가지고 당첨돼서 점심 식사를 한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책을 쓴 책이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30억인가 그렇다고 그래요, 그때. 지금은 더 올랐겠죠. 워렌 버핏이랑 한두 시간 밥 먹으면서 얘기하려고 30억을 내는 겁니다. 근데 이 워렌 버핏이 쓴 책을 보면은 이 개인 교습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죠. 워렌 버핏 이 책을 한 권 쓰려면은 이거 한 권을 채우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이거를 다 채우려면 자기의 그 노하우, 비법을 다 공개해야 됩니다. 워렌 버핏은 물론 이제 쓰지는 않았지만요. 그러면 워렌 버핏과 점심을 한 끼 먹으면서 한두 시간 얘기했는데 몇십억이 들여서, 그것도 경매에 참가해서 경쟁해서 이겨야지 점심 식사를 할 수 있는데, 몇십억을 들여서 한 시간, 두 시간 얘기를 듣는데 몇십억을 냅니다. 30억을 냅니다. 근데 책은 10,000원, 20,000원 밖에 안 합니다. 도서관에서 빌려보면 공짜입니다. 근데 여기에 만약에 이분이 존 템플턴이지 않습니까? 존 템플턴이 쓴 책을 보면은 이 사람이 일생 동안 그 노하우가 여기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만약에 내가 100억을 줬어요. 그렇다고 이 사람이 따라다니면서 내가 자는데, 회사 출근하는데, 화장실에서 볼일 보는데, 이때까지 와가지고 옆에서 계속 설명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설사 100억을 준다고 쳐도 회사에서 자투리 시간 이런 때. 근데 이 책을 보면은 이 사람이 평생 고수 체득한 거를 모두 공개합니다. 공개하고 내가 아무 때나 출근하면서도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요. 자기 전에도 들을 수 있고 화장실에 들어가서도 볼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나, 제가 요즘에 부동산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부동산 공부나 주식 투자 공부나 비슷해요. 원리도 비슷하고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식에서 많이 깨져보고 산전수전 겪어봤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도 빨리 적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 보면은 이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종목도 중요합니다. 종목. 미래의 성장성이 좋은 종목, 100배 오를 주식, 이런 거 여기서 사가지고 갖고 있으면은 부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좋은 종목 하나 골라서 투자를 잘하면은 좋은 종목 하나 골라서 샀을 뿐인데, 만약에 100배가 올라가지고 엄청난 부자가 됐다고 쳐요. 그러면 이거 하나 종목 하나 골랐을 뿐인데 자손 대대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1억 원어치 샀는데 100억이 됐어요. 근데 100억짜리 상가 빌딩을 하나 샀어요. 그러면 이거 월세가 만약에 한 달에 한 2천만 원 나온다고 쳐요. 그럼 이거 내가 평생 놀고 먹으면서 월세 받으면서 살고 자식한테 물려주면 자식도 그냥 평생 놀고 먹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기회가 되는 겁니다. 이 종목 하나 잘 골랐을 뿐인데. 하지만 이 주식 투자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종목 고르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종목도 100배를 올라갈지 10배를 올라갈지 한 배 나오고 꼬꾸라질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좋은 종목을 골랐는데 이게 막 이렇게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막 하고 있는데 요 위치라고 쳐요. 그럼 이게 앞으로 이렇게 갈지 어떻게 합니까 이걸? 그러면 앞으로 나는 여기서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결정하는 게 심리입니다. 심리.
그러면 이 심리 상태가 어때야지 내가 장기적으로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이 비법이 마음가짐, 명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이런 때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배우는 게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주식이 잘 샀는데요. 이게 앞으로 100배 갈 주식이라고 쳐요. 그래도 지금 이게 막 반토막이 났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반토막이 났는데, 앞으로 더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과연 버틸 수 있겠느냐 이거죠. 앞으로 성장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하지만 현재 막 떨어지고 있는데 더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팔고 더 싸게 사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심리 상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워렌 버핏의 그 회사 버크셔 해서웨이도 보면은 바닥에서부터 이 워렌 버핏이 버크셔 해서웨이를 인수해서 지금까지 수백 배가 올랐어요. 수백 배가 올랐는데 이 수백 배 오르는 동안에 반토막 난 경우가 엄청나게 몇 번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거를 이 워렌 버핏은 그 최대 주주 아닙니까? 최고로 많이 이 회사 주식을 갖고 있는데 이 올라가다가 반토막 나는 이거를 어떻게 여기서 팔고 여기서 샀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갖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가지고 쭉 오르다가 반토막 나는 거 그냥 견뎠습니다. 또 올라가다가 또 반토막 나요. 또 견디고요. 또 올라가다 반토막 나요. 또 견디고. 그러면 이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은 이런 이 역경을 어떻게 버텼을까요? 이거를 책을 읽고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의 심리 상태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일 저는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보고 간단하게 말해서 마인드라고 생각하죠. 자기 그 투자 마인드가 어떻게 되느냐. 이 보통 사람들은 이 투자에서 손실이 나는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제 생각과 심리가 잃기 딱 좋은 마인드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세계 최고의 명인들의 책을 읽으면서 제 머리를 세뇌시킵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은 이 사람이 생각하는 그 생각으로 제 뇌가 세뇌됩니다. 그러다가 또 읽기 좋은 마인드로 바뀌잖아요. 그럼 또 책을 읽습니다. 그럼 또 이제 읽기 좋은 심리 상태로 가다가 다시 명인들의 생각으로 이 머릿속이 채워집니다. 그래서 내가 팔면 올라가고 내가 사면 떨어지고 이게 이 마인드가 정립이 안 돼서 그렇거든요. 내가 좋아서 사고 싶을 때는 여기에요. 계속 올라갈 것 같죠. 근데 내가 사자마자 막 떨어집니다. 그 이제 버티다가 도저히 너무 떨어져서 못 버티고 팔면은 그때부터 또 날아갑니다. 이게 잘못된 마인드, 이게 정상적인 마인드라고 합니다. 사람의 뇌는 투자해서 잃기 좋은 그런 심리 상태가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꾸 세계 명인들이 쓴 책을 읽다 보면은 이게 머리가 세뇌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머리를 이 투자 명인들이 그 마인드로 바꾸기 위해서 책을 계속 읽습니다. 그래서 지금 책을 읽은 지 12년째 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는 마인드가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목은 모르면은 시가총액 상위 중에서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사서 그냥 갖고 있으면 배당도 주고 주식도 올라가고 쌀 때 사면은 그래 종목은 중요하기는 했지만 이 마인드보다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마인드가 정립되면 계속 꾸준히 수익이 나는 상태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나는 주식 투자 처음 하고 싶은데 어떻게 공부를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은 무조건 세계 최고 명인들의 책을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설명이 다소 부족했는데요. 이해해 주시고
일단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세계 최고 명인들의 책을 읽으십시오. 이겁니다. 시청해